70년대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시회를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75년에 있었던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의 뉴 토포그래픽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토포그래픽스의 부제를 보면은 인류가 병형시킨 풍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자연을 찬미하는 풍경 사진과 다르게 인간이 훼손 혹은 병형시키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보여준 작품인데 10명의 사진가가 참여한 전시회였습니다. 과거의 풍경 사진은 미국의 자연을 장엄하게 표현을 해왔었죠. 안셀 애런스의 작품인데요. 역광을 바르면서 정말 위대한 자연을 보여주는 작품이 풍경 사진의 주류였습니다. 거대한 자연과 인간의 인공물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 토포그래픽스 사진가들은 도시 평창으로 변화한 풍경에 주목했는데 이 작품 바로 니콜라스 닉슨의 작품입니다. 70년대 전 세계적으로 편만해진 가속화된 도시 풍경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고층화 및 현대화를 이루었다. 이 사진은 로버트 아담스의 작품인데요. 도시 외곽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원주택을 찍은 모습인데 상당히 획일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도시 풍경의 이미지보다는 하늘을 더 많이 프레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시키는 환경과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공간을 대비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도시 공간을 확장해 나갔고 도시의 교회는 목가적인 삶을 연상시키는 전원 도시라는 이름의 주택지역으로 변모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획일화된 주택단지가 형성되었고 삭막하고 단조로운 현대적 일상의 지표가 되었다. 이 사진은 루이스 발츠의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차밟기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일종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건설을 위해서 트럭이 오고 갔음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죠? 이 루이스 발츠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병영시키는 풍경의 공간과 함께 이렇게 하늘의 공간, 빈 공간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또 구성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박기 현적은 1차적으로 그 장소에 왔다 간 트럭을 가리키는 지표이지만 사진가에게 보이지 않는 트럭이 상징하는 도시화 과정에 의해 항폐화된 자연과 그곳에 들어서게 될 콘크리트 아파트를 복합적으로 가리킨다. 따라서 발저 사진의 차박기 흔적은 비가시적인 트럭의 지표이자 사진 이미지를 바라보는 이의 일상을 환기시키는 복잡한 기억 흔적이 된다. 뉴 토포그래픽스 사진의 특징은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촬영을 했죠. 그래서 중성적인 시각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간의 손을 탄 자연 환경을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촬영하여 점차 일상화되던 풍경의 진부함을 시각적으로 강조했다. 획일화된 주택단지의 단조롭고 균질적인 경관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경에는 미국 초기의 건축 양식을 장식적으로 차용한 2층집이 정오 무렵의 햇빛 아래에서 촬영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 사진 이미지는 촬영 장소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것만 같은 느낌을 전달하며 거주자의 인적이나
그에 관한 암시도 남기지 않는다. 아담스는 인간에 의해 변형된 풍경을 인간의 손길에 닿지 않는 자연의 이상적 풍경을 조형한 정통적인 풍경 사진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풍경 그 자체만을 바라보게 했다. 이처럼 인간이 보이지 않는 사진적 특징은 프랭크 골케를 비롯한 대부분의 뉴포토그래픽스 사진가의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였다. 루트 아담스의 작품인데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한 중성적인 시각으로 촬영된 작품이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형태의 집들이 진부하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과 훼손된 공간과 훼손되지 않은 공간을 여전히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전시 큐레이터인 제킨스는 일련의 사진을 지닌 고유한 중성적 스타일, 뉴트럴한 스타일로 보았다는 거죠. 이는 사진 이미지를 본질적으로 지형적인 상태, 토포그래픽 스타일로 축소함과 동시에 상당한 양의 시각적 정보를 함축적으로 전달하지만 그에 관한 주관적 해석은 거부하는 사진적 스타일이었다. 젠킨스와 뉴 토포그래픽스 사진가들은 이러한 스타일을 통해 현대의 전원적 풍경에 관한 하나의 집단적이면서 총체적인 상을 제시했다. 루이스 팔제의 작업인데 건물의 파사드를 전면으로 강조한 그런 작품입니다. 지형적인 특징을 전면화한 스타일은 각 작업의 이미지를 개별 사진가의 스타일로 귀속시키기보다는 인명의 사진처럼 보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진부한 지형 도면이나 부동산 사진 같은 시각 정보 자료처럼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존 소트의 작품인데 이 작품 또한 일정한 거리에서 굉장히 균질화된 게 이제 표현한 작품이죠. 66번 국도를 따라서 찍은 존 소트의 사진은 관객이 균질화된 주택과 상업 건물의 공허함을 마주하고 서부 개척 시대의 신화가 제거된 현실을 직시하도록 몰아간다. 뉴 토포그래픽스 사진가의 중성적인 스타일은 사진을 보는 관객이 이미지의 환영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보다는 역으로 사진이 지시하는 실제적 환경에 관하여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시각적 역할을 수행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사진적 풍경으로부터 인간이 현실에서 그러한 풍경을 책임감 있게 바라볼 수 있게 유도했던 것입니다. 뉴 토포그래픽스에 참여한 10명의 사진가 중에 유일하게 미국인이 아닌 배우 부부의 작품입니다. 이 배우 부부는 쿤스트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오늘날 독일이 세계적인 사진을 이끌어가도록 한 정말 교육의 선구자이기도 한 분이죠. 중성적인 감각을 요청하는 뉴 토포그래픽스 사진은 엄격한 다큐멘터리의 속성을 지니면서도 사물을 재현하는 스타일의 형식성이 강조된 작업이었다. 이 다큐멘터리 속성과 스타일의 형식성은 이후의 사진이 개념 미술과 현대 예술에서 논의될 때 매체의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는 기준이 되었다. 스티븐 소의 작품인데요. 뉴 토포그래픽스 사진가 가운데 유일하게 컬러로 작업한 작가입니다. 스티븐 소는 뉴클리어 사진의 새로운 장을 연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의 환영을 조형했던 풍경 사진으로부터 진부하고 못난 형식의 환경적 실체를 바라보게 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당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진적인 스타일에 기반한 개념 사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대 예술에서 논의되는 개념 미술과 일정 부분 관계를 맺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사진적인 경험과 관점을 중요시한 매체의 고유의 현대적 요소가
뉴 포토그래픽스전과 함께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뉴 토포그래픽스는 2009년부터 2012년에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노테르담 포토뮤지엄 등 미국과 유럽의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 16곳에서 순회 전시를 했습니다. 1975년도에 열렸던 전시가 30여 년을 훌쩍 지나 현대 우리 동시대에서 다시 소환되어서 전시가 대규모로 순회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뉴 토포그래픽스가 현대 사진에 끼쳤던 영향이 지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